우리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매년 3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평소에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그 순간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래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고 싶지만 금세 지쳐서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요즘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4가지 위험 요인과 집에서 매일 마시는 보리차로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2가지만 해당돼도 고위험군일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특히 오늘 알려드릴 보리차에 넣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요리할 때마다 버리던 양파 껍질입니다. 한 푼도 들지 않는 혈관 건강관리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생활 지혜를 전해드릴 건강지기 김현우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함께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내용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도움을 받은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질문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은 사실 우리 곁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암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리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 뿐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친구 한 분이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평소엔 정말 멀쩡해 보였거든요. 아침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때 우리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혈관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그냥 피곤한 건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 큰 병의 신호였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가끔 가슴이 답답한 느낌, 이런 증상들을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좁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 곳곳에 신호가 나타납니다. 손발 저림, 만성피로, 기억력 감퇴, 이 모든 것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혈관이 더 위험합니다. 온도 변화가 심하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약해진 혈관벽에 무리가 갑니다. 실제로 응급실 통계를 보면 환절기에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도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 질환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입니다. 하루에 10만 번 뛰는 심장,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소중한 혈관을 우리는 얼마나 잘 돌보고 있을까요? 기름진 음식, 과도한 염분,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우리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벽에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대한심장학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이 4가지 위험 인자 중 2가지 이상을 가진 분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5배나 높습니다. 5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30년간 12만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4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말이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규칙적인 식습관 개선과 자연 식품 섭취만으로도 6개월 내에 혈관 건강 지표가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이 있습니다. 첫째, 증상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혈관 질환의 상당수는 초기에 무증상입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은 심장에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의사와 상의 후 약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하고 절대로 임의로 약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나이 들면 혈관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대, 90대에도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를 보면 혈관 세포는 적절한 자극과 영양 공급이 있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노력하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혈관 건강을 위해 5가지를 강조합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심혈관 질환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장 건강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납니다. 30분입니다. 드라마 한 편 분량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노아연구소에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발효식품 섭취, 하루 30분 이상 걷기,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4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버렸던 양파 껍질이 혈관 건강에 놀라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서 양파 추출물을 10주간 섭취한 그룹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우리 집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을 오래 쓰면 안쪽에 녹이 슬고 때가 껴서 물이 잘 안 나오죠. 혈관도 비슷합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물질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3차선 도로가 공사로 1차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막히고 정체되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좁아진 혈관의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입니다.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면 그 부위의 조직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단 몇 분 만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뇌경색의 경우 4시간 반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가지 못하면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더 급박합니다. 2시간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혈관 내벽에 작은 자극이 생깁니다. 고혈압, 고혈당, 흡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혈관을 자극해서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달려와서 그 부위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콜레스테롤이 그 부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는 점점 커집니다.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커진 덩어리를 동맥경화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이 혈관 내부로 튀어나와 있으면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동맥경화반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은 얇은 막으로 덮여 있는데 이 막이 터지면 안에 있던 물질이 혈관 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걸 상처로 인식해서
혈소판을 보내 막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혈압 체크, 혈당 체크,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 이런 간단한 검사로 혈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좁아지는 혈관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술이나 시술도 방법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 벽에 쌓이는 노폐물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재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보리차에 무엇을 넣으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파 껍질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3가지 재료를 소개해드리지만 양파 껍질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나머지 둘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양파 껍질입니다. 여러분, 양파 까실 때 겉껍질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버리시죠. 그런데 바로 그 갈색 껍질에 혈관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양파 속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케르세틴이 6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60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케르세틴은 무엇을 할까요? 첫째, 혈관 벽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혈관에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서 양파 추출물을 10주간 섭취한 그룹은 총 콜레스테롤이 8.7%, LDL 콜레스테롤이 16% 감소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양파를 섭취한 사람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30% 증가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50여 가지 채소를 분석한 결과 양파의 케르세틴은 체내에 흡수되었을 때 항산화력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파 껍질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레시피 모든 분께 추천합니다. 보리 한 줌, 양파 껍질 한 줌, 물 2리터를 준비하세요. 양파 껍질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껍질 겉에 흙이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번 씻어주세요. 냄비에 물을 넣고 보리와 양파 껍질을 넣습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이세요. 이렇게 하면 은은한 황금빛의 차가 완성됩니다. 맛은 은은하게 달콤하고 구수합니다. 쓴맛이 거의 없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2차 하나면 충분합니다. 간단하죠? 이 차를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하게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이렇게 하루 3번 드시면 좋습니다. 차갑게 드셔도 되지만 따뜻하게 드시는 게 혈액순환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보온병에 담아서 외출하실 때 가지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물 대신 수시로 드시면 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세요. 혈관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면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선택 재료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필수가 아니라 필요하신 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선택 1. 옥수수 수염 부종이 심하신 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자주 붓는 분,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분,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이 드는 분, 이런 분들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옥수수 수염을 추가하세요.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 안에 수분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옥수수 수염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자연스럽게 혈압 관리와 부종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 레시피에 옥수수 수염 반줌을 추가하면 됩니다. 생것을 쓰셔도 되고 말린 것을 쓰셔도 됩니다. 끓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선택 2. 결명자 변비가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눈이 자주 피로하신 분, 이런 경우에만 결명자를 추가하세요. 결명자는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약재입니다. 결명자는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변비와 혈관 건강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큰 관련이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배변 시 힘을 주게 되고 이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순간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 레시피에 볶은 결명자 반 스푼을 추가하면 됩니다. 반드시 볶은 결명자를 사용하세요. 생결명자는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약재상에서 볶은 결명자를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은 보리와 양파 껍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종이 심하면 옥수수 수염을 추가하세요. 변비가 있으면 결명자를 추가하세요. 둘 다 있으면 둘 다 추가하셔도 됩니다만 처음엔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넣으려다가 귀찮아서 안 드시는 것보다 간단하게 양파 껍질만 넣어서라도 매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맛이 심심하다고 느끼시면 대추 2~3개를 넣어서 끓이세요. 대추가 단맛을 내주면서 차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꿀을 넣고 싶으신 분은 차가 식은 후에 넣으세요. 뜨거울 때 넣으면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임산부나 수유부는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특히 결명자는 임산부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둘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리세요. 차를 마시면서 혈압이 더 낮아질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세요. 셋째,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 결명자를 빼세요. 결명자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압인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결명자를 빼세요. 결명자가 변을 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옥수수 수염을 주의하세요. 이뇨작용이 강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것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약을 임의로 조절하지 마세요. 이 차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양파 껍질차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 중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보리양파 껍질차를 마시고 하루 30분씩 걷기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요. 또 다른 분은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더니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만 마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운동의 힘입니다. 아침에 30분만 걸어도 하루 종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운동은 가능하면 공복에 하는 게 좋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 30분 걷기를 하세요.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오메가3의 중요성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회는 생선을 드세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오메가3 영양제를 드셔도 됩니다. 들기름도 좋은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의 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 호두, 시금치, 바나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면 마그네슘과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켜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발효식품의 중요성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혈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는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 마시기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세요.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은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의 적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곱 번째,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연의 중요성입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의 최대의 적입니다. 담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끊어야 합니다. 9번째, 절주입니다. 술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금주하세요. 10번째,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세요.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 1. 양파 껍질만 넣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양파 껍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파 껍질에 케르세틴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 수염이나 결명자는 특정 증상이 있을 때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질문 2.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마셔도 되나요? 네, 마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차를 마시면서 혈압이 더 낮아질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세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질문 3.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효과가 있나요?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면 적당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이렇게 하루 3번 드시면 됩니다. 질문 4. 얼마나 오래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세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는 3개월 후 검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질문 5. 임산부나 수유부도 마실 수 있나요? 기본 레시피인 보리양파 껍질차는 일반적으로 괜찮지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질문 6. 양파 껍질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양파를 까실 때마다 껍질을 모아서 깨끗이 씻어 말려두세요. 바짝 마른 껍질은 밀폐 용기에 담아 상온에 보관하면 됩니다. 한 달치 정도 모아두시면 편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4가지 요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고위험군입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의 황금 레시피는 이것입니다. 보리 한 줌, 양파 껍질 한 줌, 물 2리터를 끓여서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종이 심하신 분만 옥수수 수염을 추가하세요. 변비가 있으신 분만 결명자를 추가하세요. 여기에 하루 30분 걷기, 채소 위주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를 실천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할 때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양파 까실 때 껍질을 모아두세요. 내일 아침 보리차 끓일 때 양파 껍질을 넣으세요. 그게 건강한 혈관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약을 임의로 조절하지 마세요. 이 차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이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지기 김현우였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